안녕하세요. 최고의 여행 서승호입니다. 온 천지의 꽃들이 합창하듯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삭막한 우리의 가슴 속에도 꽃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최고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출판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후속작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사피엔스가 과거 인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면 호모 데우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고 호모 데우스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부분적으로 논리적인 비약이 엿보이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시대에 인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며 서문 역할을 하는 1장과 1장의 내용을 심화시켜 강론으로 들어가는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인류의 새로운 의제라는 제목으로 인류가 어떻게 기아와 질병, 전쟁을 극복하였는지 설명하고 새로운 의제인 불멸과 행복, 신성을 추구하려는 인류의 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고 행복을 얻기 위하여 뇌의 적절한 위치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가하거나 우리 몸의 청사진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생화학적 기제를 바꿈으로써 해결해 나가려고 연구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인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지구를 정복한 결정적 원인을 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은 여럿이서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협업의 원동력은 상호 주관적 의미만 구축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자는 돈, 국가, 종교 등의 예를 들어가면서 인간이 허구적 개념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따를 때 허구적 개념은 협업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며 협업의 결과로 인간은 도시를 세우고 과학을 발달시켰으며 생산을 크게 늘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호 주관적 의미만 구축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인데 다른 어떤 동물들도 인간에게 맞서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혼이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기에 필요한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인간만이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을 통해 새로운 실제들을 창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제목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의미와 권위가 인본주의에서 나온다는 인본주의 신조를 신봉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인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근대 이전에는 신에 의한 장대한 우주적 계획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경험이 우주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느낌과 욕망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라고 강조하며 오늘날 창조의 주도권은 과학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지배력 일타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인본주의의 이런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기술들이 인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의 기술로 인류를 해킹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외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은 붕괴할 것이고 고난은 개인들에게서 그물망처럼 얽힌 알고리즘들로 옮겨갈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 소망에 따라 인생을 운영하는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대신 네트워크로 얽힌 전자 알고리즘들의 권리와 인도를 받는 생화학적 기제들의 집합으로 보는데 점점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섬뜩한 미래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본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종교인 데이터교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교는 인간의 욕망과 경험 대신에 정보 데이터를 숭배하고 데이터 알고리즘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데이터를 움직이는 초고속 컴퓨터와 AI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인간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이루는 하나의 칩에 불과할 것이라는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에 대해 저자는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은 분명 세계를 탈바꿈시킬 테지만 단 하나의 결정론적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모든 시나리오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이런 가능성들 가운데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라고 하며 미래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기술적인 알고리즘에 매몰되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반성케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이 주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지만 저자의 다방면의 결정 해박한 지식을 절묘하게 엮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힘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물결처럼 과학기술에 의해 거침없이 흘러가는 이 격변의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길과 방향을 찾아 책으로 여행 떠나시기 바랍니다.